안녕하십니까. CEO 빛의 서진호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배당 중에서도 세금이 없는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차등 배당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방송을 해드렸고요. 지금 앞으로 배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금 없는 감액 배당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표님 모든 분들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 없는 감액 배당, 배당인데 세금이 없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그리고 가수금, 그리고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감액배당을 하기 위해서는요, 감액배당은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0% 이상 남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란 무엇인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산을 해서 자산이 되는 거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고요. 자본 항목에서는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 넣었던 자본금이 있고,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 차익 등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할 때 준비를 하는 이익준비금, 그리고 처분을 하지 않은 미처분 잉여금 등을 모두 통틀어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자사주를 했을 때 자본조정에 의한 자본 항목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라서 따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자본잉여금이 기본 자본금의 150% 이상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근데 여기서 15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자본이 1억이다. 1억일 때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잉여금이 최소 2억 이상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금의 150%는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을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다. 감액 배당은 지분율대로 정률 배당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자본잉여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남는 돈. 그럼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남는 돈은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죠.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남는 돈은 보통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자가 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나의 아이템이 너무 좋을 때 투자자가 너의 아이템에 투자를 할게. 내가 얼마 투자할까? 10억 정도 투자할게. 그런데 우리 회사는 만주에 1억짜리 회사예요.
그랬을 때 투자자가 1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표님이 100%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주주 구성 자체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어떻게 투자를 받냐? 엔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본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받을 때는 주당 주식 발행 단가가 제가 경험상으로는 보통은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발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발행을 하냐? 투자자분께서 바보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받을 게 없어진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받는 거예요. 신주 발행.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그냥 투자를 20만 원에 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만 원짜리였죠. 근데 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파니까 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남는 돈이 얼마예요? 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나 남아요? 순이익이 19만 원이 남죠. 그렇죠? 19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게 못 알아듣겠는 유식한 것처럼 보이는 말로 주발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식을 발행해서 남는 돈을 주발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는 우리 회사가 1억짜리 회사였는데 요 10억을 투자받으면서 한 주당 20만 원에 발행을 하니까 5,000주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1억짜리 회사가 5,000주가 발행이 됐으니까 요 얼마에 팔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단가가 5,000주가 발행이 됐으니까 여기서 액면가로 5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늘어난 건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유식해 보이는 말로 주발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팔아서 19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 잉여금 항목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쌓여 있는 돈은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배당을 할 수 있다. 법은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법은 다른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억 5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쵸? 1억 5천만 원, 자본금이 1억 5천 곱하기 150%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배당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러면 우리 회사는 나는 좋은 아이템도 없어.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게 있죠. 가수금은 뭐냐? 대표님께서, 그냥 대표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니까.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드는 건 뭐냐? 우리가 회사가 증자, 아까 신주 발행을 했죠? 신주 발행은 증자입니다. 증자라는 걸 할 때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를 하면 균등하게 하니까 액면가 증자가 가능하고요. 모든 주주가 참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님만 한다? 그러면 무조건 불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시가 증자를 해야 됩니다. 시가. 이 시가는 비상장
주식 평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가대로 증자를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감액 배당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감액 배당을 하는 이유. 감액 배당을 하는 이유는 자녀분들한테 돈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준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어떻게? 절세하면서. 어떻게? 많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을 흐리지 말자고요, 우리. 그냥 내가 막 숨기거나 하지 마세요. 이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주려면 배당은,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한데, 배당은 어쨌든 주주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주주분들이 주주의 권리죠. 권리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자녀분에게 돈을 주려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자녀분이 주주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감액 배당을 전략적 구성을 하는 회사는 대표님이 30%, 자녀 2분 기준으로 자녀분 40%, 자녀분 30%. 요 조금 지분 많은 분은 가업승계를 간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구성을 하고 있어야지 감액 배당이 가능한 것이, 모든 방송에서 감액 배당은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아니 뭐 나 혼자 주주고 나 혼자 감액 배당해서 내가 그럼 뭐하러 돈을 넣고 뭐하러 돈을 뺍니까? 아예 안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컨설턴트 분들은 이런 걸 왜 모르죠? 어쨌든 다시 부드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분이 좀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상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지배구조죠. 그래서 모든 법인은 지배구조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를 200,000원에 발행을 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주식 가치가 200,000원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혼자 증자를 하더라도 200,000원에 발행을 하고 190,000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겠죠. 네. 그래서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넣고 뭐 증자를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만들어서 배당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주가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감액 배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그 감액 배당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가치 평가를 높게, 1억이다. 근데 아버지가 자본금 1억, 그리고 아버지가 10억을 어떻게? 투자죠. 투자. 그래서 여기는 주주가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높게 평가되면 평가될수록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남죠. 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거래 가수금 출자 전환을 해야죠. 그래서 가수금 출자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지,
오늘 다른 세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 증여세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유의점은 반드시 돈이 움직여야 되고 상법, 절차, 세법에 맞는 세금 계산, 그리고 법인세법까지 계산을 다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 조절도 해야 되고 지배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 네,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조각들이 이렇게 맞게 다 채워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플랜 예시 이 페이지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액면가 5,000원에 만주로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가 지금 시가로 20만원이 되어 있고 5천만원의 가치가 지금 20억 정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표님께서 지분 20% 확보, 자녀분께서 40%, 자녀분께서 2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녀법인이 있다면 50대 50 이렇게 기존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구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 10억 정도의 가수금을 넣는다. 증여세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플랜에서 10억 넣는 거는 증여세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가수금을 넣는다 라고 하면은 혼자 신주 발행을 할 거예요. 혼자 신주 발행을 할 거니까 불균등이죠. 불균등이면 시가. 그래서 한 주당 20만원에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10억을 넣고 한 주당 20만원에 발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5천주를 발행하는 거죠. 5천주를 발행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갔어요. 5천주는 액면가로 2,500만원.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은 10억. 주식 발행을 할 때는 10억 하고 2,500만원이 빠진 9억 7,500만원이 남는 돈. 유식한 것처럼 보이는 말로 주발초. 주발초 만들었네요. 어렵지 않죠? 네, 가수금으로 주발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이 어떻게 되죠? 2,500만원이 액면가가 늘어났으니까 5천만원 더하기 2,500만원이니까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구조는 액면가 5,000원에 주식수 15,000주에 자본금 7,500만원 7,5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9억 7,500만원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 배당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7,500만원에 150%. 그러면 1억 1,250만원 1.125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빼기 9억 7,500만원에서 1.125억을 빼는 거죠. 그러면 8억 6,250만원이 남는 거죠. 요만큼을 어떻게 감액 배당할 수 있다. 어떻게? 세금 없이. 그러면 8억 6,250만원을 어떤 비율로 하게 되죠? 기존에는 지분율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분율 변동이 있겠죠. 왜? 아버님께서 대표님께서 신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는
대표님께서 20%였으면 2,000주죠. 근데 거기에 5,000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7,000주. 그리고 자녀분은 그대로 4,000주. 그리고 자녀분은 그대로 4,000주. 여기 잘못됐네요. 40%. 네. 20, 40, 40일 때. 그러면 여기서 지분율로 따지면 아버님께서 46%, 그 다음에 자녀분께서 27%, 맞죠? 암산. 암산이라 헷갈리네요. 그러면 8억 6,250만 원을 이렇게 지분율대로. 그럼 자녀분들한테 2억이 좀 넘는 자금을 준다.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감액 배당을 막 몇십억씩 가소금을 넣을 수 있다. 그럼 물론 이제 기존에 증여세 안 나오는 구간도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 라고 하면 많은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요 정도 플랜에서는 2억 조금 넘는 자금을 줄 수 있다. 아버님께서, 대표님께서는 또 46%를 8억 6,250만 원에서 46% 정도를 다시 환원해서 가져가시는 거죠. 물론 이거를 딱딱딱딱딱딱 기간 뭐 신경 안 쓰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분들 앞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가업승계는 이렇게 하죠. 스피노프 전략을 써서. 그래서 50%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금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감액배당 중에서도 실제로 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알려드려도 대표님들께서는 스스로는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려도 이해하시는 정도만, 그래서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저는 오늘 방송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셔도 좋고 세미나 신청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컨설턴트 오프라인 노하우 100% 공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강 법인의 구조 4,500회 이상 상담력을 바탕으로 한 법인의 구조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2강 실전 컨설팅 기법 대표님이 관심 가질 수 있는 1000마디 3강 2022년의 화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문제가 어려워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로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주는 곳도 없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기업 대표님이 찾아오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랜 업력? 아니면 지식? 아닙니다. 법인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에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컨설턴트 오프라인 노하우 100% 공개 세미나 7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정일기업연구소에서 준비했습니다. 1강 법인의 구조 2강 실전 컨설팅 기법 3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세미나 참가 후기 특전도 있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소책자를 증정해 드립니다. 법인 컨설턴트 오프 세미나 신청 방법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